마음 먹기대로다. 또 일어나는 마음대로다. 마음 먹기대로라 하는 것을 우리가 통상 그렇게 하죠. 일체 유심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어나는 마음대로다 라고 하는 말은 굳이 한다면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인 거예요. 그런데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본 뜻은 마음 먹기대로가 아닙니다.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도 인식되고 저렇게도 인식된다는 말인 겁니다. 일체 유심조는 마음 먹기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저렇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사실 만든다는 것은 다 착각인 거예요. 만든다는 것은 결국 만들어졌다 이 말은 이렇게 경험된다 이런 말인 거죠. 사실 만들어졌다 이 말은 경험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사실 창조한다 이런 말인 것은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된 것이 그냥 경험된다. 경험되는 이 상태를 이렇게 경험되는 새롭게 경험되는 것을 창조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이 마음 먹기대로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는 대로 됩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됩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일체 유심조라는 것은 마음 먹기대로가 아니라 결국에는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지금 경험되는 것을 어떻게 합리화시키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런데 해석이라는 것이 뭡니까? 결국 자기 생각대로 해석이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 생각대로 세상이 보인다 이런 말인 거예요. 결국 자기 생각대로 경험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자기 생각의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욕심의 상태면 욕심으로 경험되고 화의 상태면 화로 경험되고 마음이 자유로운 상태면 자유로 경험되고 이것이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지 내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변하고 저렇게 마음은 실제로 저렇게 변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 먹으면은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마음 먹으면 저렇게 보이고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경험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일체 유심조란 말은. 그럼 응소주 이생기심은 어디에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이 일어나는 그대로다 이런 말인 거죠. 이것을 이렇다 저렇다라고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규정하거나 단정함이 없이 그냥 보이는 그대로면은 이것이 머문 바 없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그대로, 경험되는 그대로. 이것이 어떻다라고 규정하고 평가하고 단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머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가 응무소주, 머문 바 없이 이런 말인 거예요.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에서 작용되는 의도,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런 말인 거예요. 그 마음 상태가 작용되면은 머문 바 없이 되면은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에서 단정이나 규정이나 판단이나 평가 없이 없는 상태에서 작용하는 마음을 바로 욕심과 화로부터 자유로운 지혜로 작용되는 마음이라고 이름하게 되는 거고 우러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 내가 한다는 착각이 아니라 우러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 그 마음에 따라서 드러나는 말과 행동대로 삶을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바로 도의 삶으로서 바로 삶의 불편함도 괴로움도 경험되지 않는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것이 꽃병이냐 찻잔이냐 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결정되는 거냐? 마음 먹기대로 내가 이걸 꽃병으로 쓰겠다라고 마음 먹어서 된다고 한다면 누군가 그것을 가령 그걸로 가지고 수치에 물을 퍼면은 괴롭게 되고 불편이 경험되게 되는 거고.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것이 작용되는 대로, 이 순간 경험되는 대로면은 그냥 이 순간 경험되는 대로 뭐가 이것이 수치를 퍼든
차를 마시든 꽃을 꼽든 지금 이상 경험되는 그대로면은 불편이 경험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도의 상태란 그 꽃병 하나 두고도 이 그릇 하나 두고도 바로 도의 상태는 이것이 뭐라고 규정하면은 도의 상태가 안 되고 그냥 지금 이 순간 쓰여지는 그대로 경험되는 상태면은 도의 상태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규정하는 상태에 잡혀 있으면은 불편함이 경험되게 될 거고 규정함이 없이 그냥 쓰여지는 것이 경험되는 그대로면 불편함이 없게 될 거고 그래서 바로 그것이 도의 상태냐 아니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그 어떻게 보면은 선문답 같은 그것이 바로 마음먹기대로냐 아니면 일어나는 마음대로냐 라는 그 말인 거예요. 물론 말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말은 일어나는 마음대로라고 경험되는데 그것을 마음먹기라고 이렇게 표현될 수는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먹기대로라고 표현한 것을 맞다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다라고 한 번 더 해줌으로 해서 이런 표현이든 저런 표현이든 중요한 것은 도의 상태냐 아니냐라고 스스로 점검하라는 그런 말이죠. 그 말인 겁니다. 자, 그것은 바로 본사님과 제가 합작해서 한 하나의 화두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사님? 맞습니다. 네. 일체유심조라는 말씀이 불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교리이고 또 화두가 되는데 그것을 자기 의지적인 해석으로 일체유심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부처님의 근본 말씀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갈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걸 곡해해서 그렇게 오히려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이야기하던 게 오로지 결국에는 어떤 것이든 항상 도의 상태인지 아닌지 점검이 중요하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된다는 것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도의 상태 점검, 그것이 깨어있음 점검이라는 거고 그것은 이 유튜브에 카페에 깨어있음 점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그것이 실감이 나지 않으면 중요한 것은 그 말을 이해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경험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 경험으로 그 경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매 순간 문득 지금 그것을 내가 잊어버렸나 안 됐느냐라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깨어있음 점검, 도의 점검이면 된다. 이것이 바른 노력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 뿐인 겁니다. 복잡한 그런 말의 내용들이 아닙니다. 깨어있음 점검이라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거고 지금 이 순간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다. 느껴지는 그대로다. 들리는 그대로다. 라는 겁니다. 또 이 순간 작용되는 생각이 알아지는 그대로다. 이 순간 분별, 판단, 평가함이 알아지는 그대로다. 그 얘기입니다.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다. 그냥 누구나 되게 돼 있다. 단지 경험되는 그것을 달리 어떻게 바꾸려고, 더 낫게 만들려고, 그것을 어떤 거라고 규정하려고만 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시면 스스로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삶이 어떻게 경험되는지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항상 도의 상태를 생각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얼마 전에 그 치과에 가서 잇몸질을 하다 보니까 치아가 2개가 이렇게 썩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해마다 그 치아 저기를 단속을 하고 했는데 1년 사이에 이렇게 치아가 2개나 썩었냐, 내가 양치질 않는 것도 아니고 관리를 하는데, 이제 그랬더니 뭐 의사들은 당연히 환자가 잘못해서 치아가 썩는 거지, 뭐 우리가 어떻게 잘못 치료해서 치아가 썩는 거냐, 이제 뜨악하게 저를 봐요. 근데 이제 그럼 치료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이제 잇몸을 이를 파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한 2-3주 걸려서 이 치아를 치료를 했어요. 병원에서 나오면서 제가 생각이, 이 몸도 내가 건강하고 허물어지지 않는 것만 생각해서 그런데, 이빨이 이렇게 부식되고 상하고 그런 것이 이게 도구나, 이게 도인데 이 도를 내가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치아가 건강해야 되겠다, 이런 사고방식에 그게 욕심이고 그 작용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왜? 치과에 가면 무조건 뭐 떼어라 하면 금으로 떼어라 뭐라 하면서 그냥 돌아가는 게 금이에요. 돌아가는 게 또 치과예요. 하여튼 그럴 때마다 마치 치과에 끌려다니는 것 같아. 허락한 대로 다 하고 뭐 그런데 어느 날 그러니까 치과가 불편해. 근데 딱 한마음을 바꿔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내가 몸도 이제 젊었을 때 같지 않구나. 벌써 60년을 가까이 이빨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빨이 너무 고맙다. 근데 치료 해주는 거고, 또 치료하면서 이빨도 더 좋아지고 나도 또 잇몸이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거든지 그게 자연의 현상이다, 이게 도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때는 스스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근데 뭐 이것이 가격이 비싸네, 왜 나는 이빨이 이렇게 쉽게 망가지니 뭐 하면은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과 의사도 당연히 치료를 하니까 돈을 받아야 되고, 또 없는 금을 만들어서 거기다 붙이기 때문에 금값도 필요하고, 당연히 그렇게 돈은 들어가는데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지. 이빨이 벌어지든 부러지든 간에. 근데 자기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마음이 편안한 거.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막 보니까는요, 어떤 사람은 삶의 고통에 찌들려서, 제가 그 익산의 임대 아파트에 사는데요, 어떤 할머니는 이 할머니가 이렇게 돼요. 어떤 썩을 넘은 손목이 이것을 이렇게 이런 데다 버렸대, 이렇게 말하는 할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얼굴을 이렇게 볼 때마다 세상에 온갖 걱정을 다 끌어안고 있는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그렇게 늙었어. 어떻게 보면 할머니 돈은 그거야, 자기의 돈은.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저렇게 할까? 그
그건 내가 또 그 할머니를 갖다 너무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도 하겠다. 그러나 할머니는 일평생 동안 불평불만으로 살다 보니까 이 삶이 완전히 그냥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내버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청소 아줌마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방송국에서 쓰레기 함부로 밖으로 던지지 마세요 막 그래요. 또 그 양반도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자 다 잘하면은 방송할 필요도 없어요. 자동으로 굴러가니까 무인 판매대처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일어날 수밖에 있는 일을 갖다가 너무나 이렇게 일어나서는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하는 그 규정에 이렇게 세월을 흐르다 보니까 내 자신도 그 규정에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차를 이렇게 받치면 안 돼. 물론 잘못 받쳐가지고 상대방을 못 받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건 아니죠. 원칙은 지켜야 되니까. 근데 모든 것이 그 우리 삶에 있어서 편하지 못한다는 것은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남이 보면 어떨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목숨을 걸어요. 얼마 전에 해민 스님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 1위랍니다. 근데 한 번 책 내놨다면 거의 100만 권을 판대요. 그러면 그 책이 해민 스님 거냐, 해민 스님 이름으로 해서 이름도 없이 그냥 책을 지었으면은 그냥 뭐 누가 줬는지를 모르니까 해민 스님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그 책을 냈어요. 해민 스님 것을 떠나와온 건데도 사람들은 이 책이 해민 스님 거래, 해민 스님이 지은 거래. 그러니까 한 번 더 볼까? 무슨 말을 할까? 해민 스님에 너무나 집착을 그러니까 책이 재미가 없더라고. 나중에 내가 한 권 사서 주변에 사람들에게 몇 권 사서 나눠줬어요. 그래서 책은 책으로서 그냥 좋은 내용이 있으면 줄쳐서 볼 뿐이지 해민 스님이 지었다고 해서 영원히 해민 스님 것이 아니야. 이미 팔아먹었는데 나한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떠났으면은 그 떠난 존재에 대해서인데 그것도 집착이더라고요. 누가 쓴 책인데 어쨌네 막 그래도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그림을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뭐 산 사람이 주인인데 내가 아무리 팔아먹었어도 내 자존심이 있는데 그 그림을 갖다가 뭐 훼손을 했다든지 뭐 어쩌다든지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건 내가 그랬다고 해서 팔아먹었었는데 그 사람 거 가져간 그 사람한테도 내가 지금 관리할 능력이 있냐? 만약에 당신이 죽었으면은 죽은 사람이 그 사람 당신 관리해. 죽지 말고 관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변화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때에 대해서 그래야 되는데 막 끌려. 이건 명예가 훼손된 거다. 어쩐다. 이 좋은 그림을.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가 교육받는 것이 전부 다 윤리의식이에요. 윤리의식.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공자는 뭐 모든 것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인간의 가르침을 주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중국에서도 다시 뜨기 시작했고 한국에서는 조선사회에서 양반들이 상놈들에게 중인들에게 가르치기 가장 좋은 것이 공자의 성리학 유학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순자는 전혀 달라요. 그게 순자의 그 논리가 동양 철학에서 어떻게 펼쳐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순자는 자기 능력 끝 해라. 그 능력 끝 해서 자기 삶을 살아가라. 그러니까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신자유주의예요. 돈이 있는 사람은 빌딩을 사서 세를 내주고 자기 부를 축적해라. 돈이 없는 사람은 그 빌딩에 세 들어가서 살아라. 돈을 내고. 그런 것을 볼 때마다 그 도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 많이 깊게 투입돼가지고 돈이 뭐 이런 거 밝혀지면은 그래 너나 도해.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하나의 어느 섹션이 전혀 다른 그 행위 집단자들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멀지는 않거든요. 복잡한 일이 아니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 지금도 마음에 찌꺼기가 없어요. 그냥 말 내놨을 뿐이에요. 애화일 뿐이에요. 그래서 와이프가 밥 먹으면서 만약에 20년 전에 그랬다면요, 와이프가 그 소리 했다면 아마 밥상을 던져버리고 그냥 엄청 헤어져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런 해프닝, 인간은 말 거의 해프닝에, 인간 삶이 거의 90%가 해프닝이에요. 알고 보면 100%라고 해도 다행히 그 거짓말이 아닐 정도로. 저는 뭐 그런저런 이 얘기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상황이 되면 또 그것이 정답이야. 그렇게 돌았으니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하지도 못했네. 아무 마음에 찌꺼기가 없어. 머물시 없이, 응무소주, 그 머무림이 없이, 한 마음을 내가지고, 열 잘 돌아? 나, 저기, 마음 공부한다는 데 갔다 올게. 정말 아무 사심이 없어. 그것처럼 내가 마음의 평온을 찾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머무림을 누가 머물냐? 그게 내가 머물더라고요. 나라는 것이. 내가 없어야 되는데, 그게 도가 되는데, 내가 있으면 뭐든지 하고자 하는 그 가속력과 집착력이 함께 따라붙어 있어요. 마치 김치를 먹으려는데 거기에 고춧가루도 있고 뭣도 이렇게 같이 묻혀서 김치가 붙어 있듯이 한 세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 가다가 순간순간에 그래,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야, 너는 이빨 괜찮냐? 동기들한테 그러면, 야, 나 이빨 다 떼고 난 저기도 했어야, 임플란트도 했어야, 나사로 막 조였다. 한두 개도 아니고 지금 4-4개가 있다. 근데 비교 우위라고 또 내가 엄청 행복하더라고. 나는 이빨 몇 개 떼은 건데, 걔들은 막 나사로 조여가지고 했다 보니까, 근데 내가 왜 좋아해야 되냐고. 다들 불행을 해. 내가 행복해야 되냐고. 순간순간. 그때부터, 이게 도라는 것도 순간순간에 이렇게 은근히 바라보면서 내가 즐기기도 하는구나. 이게 아닌데, 스스로. 그러니까, 이게 나는 뭐 마음을 비운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고 그래요. 마음이 비워지나요? 마음은 금방, 이렇게 비우면은요, 금방 또 다른 마음이 와서 채워져요. 그 마음 비운다는 사람들이요, 정말 마음, 애고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허는 소리예요. 허는 소리가 마음 비운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해야 돼? 이 상황을. 마음을 비우지 마. 그냥 살짝 마음을 내려놔. 내려놓기만 해. 그러지 마음을 비운다고 하지만. 그럼 어디다 비워놓는데? 그 마음은? 가지고 있던 마음을 어디다 어느 그릇에다 비워놓을 건데? 그냥 내려놔. 그 마음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 살짝 내려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 같을 수도 없고, 다 정당할 수도 없고, 다 좋을 수도 없지요. 그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내 마음에 긍정을 할 수도 없는 거.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부부나 친구나 직장 동료나 하면은요, 누가 와서 저한테 그래요. 막 차를 먹고 있는데 옆에 시집 못 간 30, 40 다 된 직장 동료가 있어요. 그렇게 깡깡깡깡깡깡하고 막 그래. 뭐라고. 근데 공부하게 되면 그런 것이 그냥 느껴지질 않아, 나는. 그러는데요. 사람들을 보면은요, 뭘 하나하나에 자기가 다 걸려 있어요. 차가 쌩 가면은 운전하다가 저 새끼 미쳤나봐. 150으로 모는가봐. 그래요. 고속도로에서 나는 110으로 모는데. 근데 나는 가만히 가는데 옆에 사람이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가고 싶으면 빨리도 가지. 빨리 가다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 그건 그 사람 마음이지. 왜 당신이 그 사람 빨리 가는까지도 다 체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삶이 너무 고달픈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결국 깨있음 점검뿐인 거예요. 그렇게 규정하고 단정하면은 결국 삶이 불편히 경험되게 되고, 그래서 매 순간 단지 경험되는 그대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해석해 줄 필요도 없고 규정해 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면 된다는 거예요.